이 학생이 원래 씨름 선수였대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이 얘 크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참고 있다가 욱 해가지고 한 방 식판으로 휙 휘둘렀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진대사 신도원입니다. 예, 진동섭입니다. 예, 이번에는 학교 폭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3월 달이 되면 아이들이 서열을 정하노라 학교 폭력이 더 기승을 부리잖아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나, 예, 그런 얘기인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진 건 2006년쯤이에요. 근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1년에 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유서를 아주 구구절절히 쓰고 죽어서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네. 또 가해자의 그 행태가 너무 악질인 거예요.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일이 또 계속 몇 번 더 벌어지기도 했고. 예, 그래가지고 2012년에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가해자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쓰기 시작했죠. 현재 시점에서 2025 대입을 앞두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신동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상당히 그 강화가 돼가지고서요. 대학 입시에서도 학교 폭력이 굉장히 그 중요한 평가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이 있는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라든지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초안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장난이든 아니면은 뭐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나 수치스러우면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담임선생님은 판단하지를 않아요. 그냥 바로 학교폭력 관련 선생님한테 그대로 넘기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은 또 그걸 조사를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해가지고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되고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 학교폭력 사례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평가하는 사이에 학교폭력 관련한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원래 씨름 선수였대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이 얘 크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참고 있다가 욱 해가지고 한 방 식판으로 휙 휘둘렀는데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쳤대요.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의도를 가지고 괴롭힌 게 아니니까 이 학생을 좀 잘 선처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추천서가 있었던 시절에 그런 얘기가 적혀서 왔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뭐 하는 고민들이 있었죠. 어떤 학생이 근데 체육 시간에 기합을 받았대요. 근데 그 기합 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보고도 히히락대고 웃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히히락대고 웃었으면 이제 그 정도에서 미안하다고 그 기합 받는 학생들 보는 앞에서 삭제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삭제를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그게 이제 조금 돌았나 봐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동영상을 퍼뜨렸다. 동영상을 퍼뜨리는 건 비교적 큰 그 학교폭력 사안이 되거든요. 그 찍은 학생이 퍼뜨린 게 아니고 이제 주변 학생이 퍼뜨렸는데, 찍은 학생은 1호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서면사가. 퍼뜨린 학생은 사호라는 게 있는데 사회봉사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상대방을 갖다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재밌어가지고 동영상도 찍고 돌려보고 그러는데,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같으면 바로 학교폭력이 돼서 가해 학생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갖다 알아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해 학생 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2023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달라요. 2023년에 학교생활기록부 규제 요령이 있는데 1호에서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근데 1호는 서면 사과하고, 4호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고, 6호는 학교를 못 나옵니다. 이거 출석 정지가 돼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출결 상황에서도 평가를 나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호는 학급이 교체되고, 8호는 전학이 되고, 9호는 이제 퇴학 처분이 되는데, 9호 퇴학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전학을 간 학생들은 졸업한 뒤로
2년 후에 지워지고 학급 교체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삭제할 수가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 수시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는 그 학교 폭력이 전부 반영이 돼가지고서 결정적으로 점수를 크게 깎게 된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2024년서부터 학교 폭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2년이었는데 앞으로는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 후에 삭제하도록 돼 있고 졸업 직전에 이제 심의해서 동시에 이제 삭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심의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다른 사안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은 이게 삭제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4년 동안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9호는 퇴학인데 나중에 이제 뭐 독학을 해가지고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근데 나중에 회사 취직 한다거나 아니면은 군대 같은 데서 가끔가다 학교생활기록부 끊어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사실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경찰대학 같은데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좀 엄격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흔적만 있어도 바로 그냥 불합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뭐 연세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이라고는 전형이 있는데 학교폭력 사실이 있으면 학교에서 추천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뭐 딱 문장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사실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감점 또는 가부 여부를 갖다 결정하겠다 이런 문장이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 전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입시부터 그 21개 교에서 학교폭력을 정시 전형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을 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벌써 이미 확정을 했고 올해 4월달이나 한 5월달 돼가지고서 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좀 감점할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밝힐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을 좀 어떻게 쓰면 조심할 수 있는지 그 조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진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학교 폭력을 보는 기준과 실제로 학교 폭력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은 시각이 좀 다릅니다. 상대방을 늘 존중하고 모욕 주는 말보다 친구를 칭찬하고 친구의 행위에 대해서 늘 이렇게 힘을 주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식판 휘두르는 학생처럼 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착한데 욱한다 그러면 늘 조심을 좀 시켜줘야 되고요. 그 아이들도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 절대로 친구한테 욱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학습 부담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심리적인 그 위축이 굉장히 돼가지고서 학교 성적이 거의 반 이상 막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막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는데, 만약 학교 폭력을 당했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요사이 이렇게 하는 행동 같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또 학교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거의 얘기를 안 해. 그러면 학교 폭력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들의 친구, 딸의 친구,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아이의 상태를 좀 잘 좀 얘기를 해서 혹시 학교 폭력과 연루되지 않았을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친구한테 맞고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부모님한테 절대 얘기하지도 않고 또 담임선생님한테 또 얘기 않거든요. 아이가 혹시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는 것이 학년 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미인정 결석이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학교 폭력과 관련돼 가지고서 미인정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담임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또 이런 미인정 결석이라든지 지각 같은 거를 쌓아놓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영화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거든요. 일진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은데 실제로 학교는 그렇지는 않죠. 그게 영화는 너무 현실을 과장해가지고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성향의 아이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1순위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욱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인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늘 그 주의를 좀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부모가 늘 애한테 남 괴롭히지 마라, 뭐 친구랑 잘 지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니 집에 현관에다가 나갈 때 보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는 2024년 청룡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이제 달라질 거고, 달라지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뭐 6, 7년 뒤면은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현재는 IB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